특히 북한 핵 도발이라고 하는 엄중한 이런 문제 의식 속에 현 시대의 상황에 대한 어떤 중대한 질문 그리고 평가 그런 것들을 회고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그동안 북한의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 정권의 안정성 혹은 불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능력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고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평가를 한 그 판단에 있어서 미스매치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북한 관련해서는 그 판단이 반대로 미스매치 되어 있는 거죠. 늘 그거를 트리거링해서 과대하고 있고 또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토론문을 주로 김태현 박사님께서 구성하신 논문의 중요한 키워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혼돈 시대라고 하는 동북아 환경은 일본도 공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혼돈 시대 혹은 전환 시대, 소용돌이 시대에 어떤 방향의 외교안보 정책을 형성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치세와 난세를 굉장히 흥미롭게 대비하셨습니다. 이론적 함의뿐만이 아니고 어떤 레토릭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베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일본은 동북아 관점에서 본다면 동북아 상황은 난세이지만 일본은 지금 치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레토릭을 아베 치세하에 일본이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상태에서 국내 정치를 구가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보여지는 외교안보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 김태현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복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시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원성, 다변성, 다각성을 포함하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무엇인가? 저는 대전략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한일 관계를 좀 축소해서 대일본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및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8년도도 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만 일본의 외교 안보 중심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그것에 대한 대응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권의 등장으로 새로운 미일 관계 협력 구축 그게 완전히 중심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 출입 이후에 특히 미일 경제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조율하는가 또 경제와 연관이 되면서 일본으로서는 지역 정치하고도 연관이 되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핵심이 이제 TPP 문제였는데 그것이 이제 큰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돌출되는 갈등이 없이 기존의 미일 관계의 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북 압박의 국제 공조에 있어서도 미일은 굉장히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양국이 만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글에는 썼습니다만 일본의 지역 구상과 수렴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남방 정책과도 연계성이 있습니다. 또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 함의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정책적 공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혼돈의 또 다른 변수는 중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중일 관계에서 그동안은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적이었고 지금도 뭐 난징 이슈라든가 갈등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대해서 일본 측의 대응을 추세적으로 본다면 약간 약화되었습니다. 지켜보겠다. 또 일본식의 대국적 관점에서 맞대응하지 않는 그런 식의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서 비교적 약하지만 기대감을 보이는 그런 평론가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베 정권 외교의 세 개의 축은 여전히 미일 동맹의 강화와 근린 제국과의 관계 추진, 경제 외교 추진 지속입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신안보법제를 공고하게 하는데 근간이 되고 또 미일 군사협력 전개를 수월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위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적기지 공격이라고 하는 그동안 타부시되어 왔던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이제 병마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논의가 아주 공식적으로 일본의 방위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일본 외교안보 특히 동북아에서 일본과 연관된 어떤 북한 핵과 연관된 것이 가장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환경에서 일본과 연관해서 본다면 저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 정리한 내용이 일본의 국내 정치에 대한 것입니다. 왜 국내 정치를 항목으로 빼서 정리했냐 하면 일본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건 입법 과정, 그러니까 국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을 누구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난 작년에 참여한 선거에서 아베가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 개헌 가능성 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이제 제도적인 환경 정비와 더불어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이런 일본의 이런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뭐 시민 세력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그런 걸 저지하는 능력에 대해 기대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영향을 받고 또 그 맥락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과 일본의 비슷한 그런 그 위상이 어떤 안보적 위상에서는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양승환 교수님께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동맹의 삼각관계를 굉장히 많이 거론해 왔습니다. 냉전 시대에. 그리고 지금도 뭐 그런 단어가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정학의 귀환이 논의되고 있는 이 마당에 또 다른 어떤 협력 관계의 키워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는 없는가 하고 보니 한중일 핵심 삼각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그 노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한 20년 동안 일본의 외교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하다가 보니까 일본이 자신감을 상실했다. 일본의 내부적 위기감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스스로 굉장히 고립적 선택을 택한다라고 하는 외부의 환경에서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내부를 보면 아베가 장기 집권의 토대를 구축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016년 7월 선거, 참여 선거가 있었고 올해 아시다시피 중의원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도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만 내부에서는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77년에 만들어진 일본 회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경화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경화 집단이 산발적으로 있습니다만 이 일본 회의가 거의 통합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고 하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변수 이외에 내부의 동력, 어떤 벡터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베 총리가 2017년 시정연설에서 미래를 개척한다 하면서 레토릭은 그랬으나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이 가운데는 어떻게 본다면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디플로매틱 히포크라시, 외교적 위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이 스스로 핵심 이익을 판단하고 규정함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이 북한핵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는가 했을 때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보도록 자국 중심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어떤 대동아시아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세 번째, 지금 뭐 강경화 외무장관께서 아베 총리도 만나셨고 해서 지금 단기간으로 본다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어떤 크리티컬 정처죠. 그런 속에서 동북아 안정이라고 하는 큰 그림의 공감대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서 본다면 끊임없이 논의되는 것이 투트랙 외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재냐 대화도 투트랙이고 민간이냐 정부도 투트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투트랙의 변형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커플링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모든 정책관에는 상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리멘터리티 성격이 있어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책들은 디커플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치고 이게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관계를 보면 협력 공간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어 있어요. 그런데 또 들어가 보면 뭐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한류라든가 또 관광 이런 부분 그리고 독도 동해 이런 부분에 있어도 약간 저강도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우리가 공감대를 끌어내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하고 또 하나는 아까 트라이앵글을 좀 재해석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